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호서대학교 애니메이션 트랙 교수 박성원이에요. 오늘부터 5차시 동안 저와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본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또 사회화하는 전 과정이 담겨 있어요. 호미, 고미 캐릭터와 함께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학습 목표, 현장 실습과 창업 지원에 대해 학습하고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법을 알아보아요. 한원 교수님,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면서요? 마지막인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할래요. 후후, 고미 학생과 호미 학생 모두 의욕이 넘치네요. 덕분에 저도 기운이 난답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교수님. 오늘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처음부터 가볍게 짚어보고 갈까요? 처음에는 캡스톤 디자인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개념 위주로 살펴봤어요. 그 다음으로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요. 3강에서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죠. 4강에서는 보고서와 포트폴리오 만드는 법을 배웠죠. 다들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배운 것 모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무엇을 만들까, 그리고 만든 시제품을 어떻게 보고서로 작성할까, 그런 내용들이 줄을 이뤘어요. 그래서 기업과의 매칭이나 현장 실습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었죠. 오늘 수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세각의 운동을 예시로 함께 알아볼까요? 세각의 운동이란 대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약 100일 동안 생계형 소상공인들에게 일손 및 경영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생계형 소상공인은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나아가고 대학생 청년들은 생활 경제를 체득하는 현장 실습이랍니다. 서로의 문제 해결 능력도 높아지는 거죠. 도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세각의 운동의 방식과 효과에 대해 살펴보아요. 세각의 운동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돼요. 1단계, 먼저 업체를 발굴하고 대학생 팀을 모집해요. 대학생 팀과 적절한 업체를 매칭하면 2단계로 넘어가는데 2단계에서는 이제 기업과 매칭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현장 실습을 시작하게 돼요. 학생들은 현장 실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업체는 일손을 지원해서 경영 개선 지원 혜택을 제공해요. 현장 실습을 모두 마치면 3단계 심사 및 포상을 진행하게 된답니다. 링크 플러스와 함께 현장 실습을 하게 되면 지자체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청년 창업 지원까지 뻗어나갈 수 있어요. 새 가게 운동이 캡스톤 디자인의 진행 그리고 목표와 부합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도 확인할 수 있었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개선을 위해서 많은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우리가 몰라서 보이지 않았던 거지, 실제로 정부 지원 시스템과 관련된 웹사이트를 찾아보면 많은 소상공인과 대학생들이 지원 시스템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답니다.
이전에 호미 학생이 캡스톤 디자인에서 끝내기는 아쉽다고 했었죠. 최근에는 호미 학생과 같은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늘어나고 이러한 학생들이 모여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왜 창업을 하고 있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갈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만의 컨셉을 대중화하고 싶은 시대적 흐름이고요. 다른 하나는 청년 실업률 증가예요. 현재 소비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20, 30대는 나만의 굿즈를 내가 직접 개발하거나 구매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해요. 이러한 소비층의 증가에 따라서 다품종 소생산의 활로가 활성화됐죠. 클라우드 펀딩은 이 시류에 힘입어서 성행하게 된 새로운 소비 시장이에요. 우리 학생들을 포함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텀블벅과 워디즈를 애용하고 있죠. 사진과 같이 디자이너들의 펀딩은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목표액의 600%를 달성하는 등 아주 큰 인기를 발휘하고 있어요. 다품종 소생산 활로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숫자로 확 와닿지 않나요? 1인 창업 그리고 1인 출판이 성행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거기다가 청년 실업률이 점점 높아져서 청년들은 스스로를 취업시키는 자기 고용을 선택했어요. 고령화 추세도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예요. 이 두 가지 요인을 보고 정부는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연구를 활발하게 지원하게 되었답니다. 그 증거로 2019년 창업 지원 자금 규모는 1조 118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43.4%나 증가했어요. 중기부에서는 개방형 혁신 기반의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고 행안부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청년 창업의 대표적인 예시로 스타일 란다를 살펴보도록 해요. 한국 1위 여성 의류 쇼핑몰이자 세계 최대 뷰티 기업인 로레알이 인수한 스타일 란다도 처음에는 정말 작은 창업이었답니다. 스타일 란다의 김소희 대표는 회사를 다니다가 자신과 회사 생활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퇴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던 의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거기에 뷰티 브랜드를 론칭해서 독특한 사업 아이템을 국제 규모로 일구었어요. 다른 청년 창업 사례도 볼까요? 하 프로젝트는 대학교 과제전으로 시작한 캐릭터 창업이에요. 학과를 홍보하려는 차원에서 만든 귀여운 캐릭터가 창업을 통해 각종 수상 이력을 만든 커다란 프로젝트로 재탄생했답니다. 어떤 사업이 거대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큰 꿈이 있다면 창업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 이제 배경과 사례를 살펴봤으니 이제 캡스톤 디자인 시제품을 토대로 창업을 준비해볼 수 있는 지원 사업을 같이 보도록 해봐요. 사람들이 창업 노래를 부르는데 도대체 창업이 뭐길래 그런 걸까요? 창업이란 영어로는 벤처 또는 스타트업이라고 해요. 한자로는 창조할 찬, 사업업이라 하죠. 즉 새로운 업종을 창조하거나 기존의 업종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말해요. 창업을 한다고 해서 이 정의를 반드시 명심할 것은 없지만 적어도 의미는 알아두는 게 소양으로 좋겠죠. 법률적으로 창업의 뜻은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신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랍니다. 학생들이 만들어낸 시제품을 토대로 기업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기업을 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불려요. 스타트업 기업은 성장 단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다르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이런 지원 사업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대표적인 곳을 몇 군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K-스타트업이에요. 이 사이트에서 사업 관련한 시설 및 공간을 한눈에 알아볼 수도 있고 사업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찾을 수도 있답니다. 두 번째는 스타트업 팀 빌딩 플랫폼 비긴메이트예요. 비긴메이트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이트 모집 글을 올려서 사업을 함께 진행할 메이트를 구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지원 사업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원 사업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자동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창업 동아리 프로그램도 좋은 기회 중 하나랍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창업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신만의 창업 아이템이 있다면 사회인이 되기 전에 창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이외에도 각 지역별로 창업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서울에는 서울창업허브가, 충남에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도에는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 등 다양한 센터와 플랫폼이 있어요. 창업을 할 때 기업의 소재지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이 달라지니 지역에 맞게 지원 사업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답니다. 창업 지원 중에 대표적인 창업 패키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앞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달라진다고 했죠.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도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게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성공 패키지로 나뉜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로 같이 알아볼까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자의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사용되는 비용 부담을 최대 1억 원까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창업 비용뿐만 아니라 전담 멘토를 매칭해서 바우처를 관리해주고 경영해주고 자문까지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자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 사전 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 심화 교육도 제공해요. 괜히 패키지라는 말이 붙는 게 아니죠.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해 주니까 지원에 꼭 붙으면 좋겠다고 바라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당당하게 지원 사업에 통과하기 위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보아요. 그런데 사업 계획서가 무엇일까요? 사업 계획서란 기업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내부 보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영 계획과 전략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서화한 것을 말해요. 단순한 연구 계획서를 가리키는 게 아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현실적으로 실현할 것인지를 서술하는 게 필요해요. 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 것인지 실질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하죠. 절대 허무맹랑한 것을 적는 게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는 한 번만 작성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랍니다. 사업계획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이 되는데 지원 사업을 비롯한 각종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 성공을 위한 설계도로서 지표로 삼기 위해 인증 등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쓰이는 일종의 종합적인 목표 달성 도구로 쓰인답니다. 그러니 사업계획서를 한번 잘 써두면 앞으로 두고두고 여러 측면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번듯한 사업계획서 하나가 있으면 기업주와 조직 사이에서의 갈등도 해소될 수 있어요.
함께 사회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서로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니까요. 또한 기업에 내재된 문제점을 파악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논의를 하고 논의를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보강할 수 있겠죠. 사업계획서 작성이 최종으로 끝난다고 해도 기업은 끊임없이 성장을 거듭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도 그에 맞게 성장하게 될 거랍니다. 지속적인 사업계획서 수정과 보완을 통해 조직의 성장도 함께 도모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사업계획서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도록 해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두 번째, 간결하고 목적에 부합하게. 세 번째, 성실하고 유연하게. 네 번째, 일관적이고 이해가 잘 되게. 다섯 번째, 검증이 가능하도록. 이 5가지만 지켜줘도 훌륭한 사업계획서가 될 수 있답니다. 원칙에 맞춰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제가 앞서 사업계획서는 허무맹랑한 걸 적지 말아야 한다고 했죠. 목표가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해서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낙관적이어도 곤란하답니다. 자신의 기업을 객관적으로 명료하게 바라보는 자세가 반드시 요구되어요. 사업 실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적으면서 현실적인 사업 계획서를 적어보도록 해요. 설명으로만 들으면 막연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창업 동아리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보면서 내 아이템을 어떻게 적으면 좋을지 같이 고민해봐요. 우리 학생들은 캡스톤 디자인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 봤으니까 사업 계획서도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건 캐릭터 산업 하 프로젝트의 사업 계획서예요. 웃음을 상징하는 하 캐릭터가 어떤 참을성을 지니고 있고 어떤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잘 설명되어 있네요. 하 프로젝트는 창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창업 동아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했어요. 게다가 충남 창업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고 디자인 특허 출원까지 마친 훌륭한 경력을 만들어냈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또 다른 사업 계획서를 보도록 할게요. 아트그라운드는 소비자와 상호작용하는 신개념 플랫폼이에요. 앞에서 자신만의 컨셉을 대중화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났다고 했죠. 바로 그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례랍니다. 아트그라운드는 내 사연이 웹 애니메이션이 되고 다양한 굿즈로 제작되는 독특한 운영 방식을 창업 아이템으로 삼았어요. 아트그라운드의 사업 계획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와, 교수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도 이제 캡스톤 디자인 마스터가 됐어요. 어려워서 매번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오길 잘했어요. 맞아요. 교수님이 없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캡스톤 디자인을 모자 디자인이라고 불렀겠죠?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된 것처럼 저희도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됐어요. 고미 학생과 호미 학생 여기까지 정말 잘 따라와 줬어요.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면서 더 멋진 캡스톤 디자인을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학습 정리 1. 캡스톤 디자인과 연관된 현장 실습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로 세가게 운동이 있다. 세가게 운동이란 대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약 100일 동안 생계형 소상공인들에게 일손 및 경영을 지원하는 현장 실습이다. 생계형 소상공인은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나아가고 대학생 청년들은 생활 경제를 체득한다. 새 가게 운동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1. 업체를 발굴하고 대학생 팀을 모집한다. 2. 기업과 매칭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현장 실습을 시작한다. 학생들은 현장 실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업체는 일손을 지원해서 경영 개선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3. 심사 및 포상을 진행한다. 링크 플러스와 함께 현장 실습을 하게 되면 지자체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청년 창업 지원까지 뻗어갈 수 있다. 2. 창업이 왜 늘고 있을까요? 자신만의 컨셉을 대중화하고 싶은 시대적 흐름과 청년 실업률 증가가 맞물린 결과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클라우드 펀딩의 활성화가 있다. 청년 창업의 대표적인 예시로 스타일란다와 하 프로젝트가 있다. 3. 창업이 무엇인가요? 창업 지원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창업이란 영어로는 벤처 또는 스타트업이라고 한다. 한자로는 창조할 창, 사업업이다. 즉, 새로운 업종을 창조하거나 기존의 업종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으로 창업의 뜻은 신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만들어낸 시제품을 토대로 기업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업을 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부른다. 스타트업 기업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다르다.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K-스타트업 사이트, 스타트업 팀 빌딩 플랫폼, 비긴메이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창업 동아리 프로그램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각 지역별로 창업을 도와주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립되어 있다. 4.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란 창업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내부 보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영 계획과 전략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단순한 연구계획서를 가리키는 게 아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현실적으로 실현할 것인지를 서술하는 게 필요하다. 사업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해 두면 기업주와 조직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기업의 내재된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사업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해 두면 기업주와 조직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기업의 내재된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기업은 끊임없이 성장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도 기업의 성장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사업 계획서 작성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2. 간결하고 목적에 부합하게. 3. 성실하고 유연하게.
4. 일관적이고 이해가 잘 되게. 5. 검증이 가능하도록.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는 다음과 같다.